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스롱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진정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법도 개정이 됐잖아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에 대해서 여러 과태료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인식도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인에 들어온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회사에서는 왜 빠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사용자가 이런 걸 위반했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게 맞겠죠. 악덕한 사업주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근데 최근 추세를 보면은 생각보다 이런 법률 구조를 악용하는 근로자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인데요.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지 이탈을 해서 회사는 이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직원분께서 이런 징계에 대한 낌새를 눈치를 채고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신 거죠. 먼저 선수를 치신 거예요. 회사는 징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함부로 근로자한테 불리한 처우를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형사처벌 리스크 때문에 회사에 좀 인사권이 좀 제한이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완료가 된 이후에도 문제가 되었어요. 사실 좀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조사가 종결이 되고 해당 무단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권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할 때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했다.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거 이후로 불리한 척 하는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자체 그리고 그 결과 자체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면은 근로자한테 문제를 제기할 빌미를 계속 주는 상황이 되는 건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계속 질질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세가 좀 역전이 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네, 이번 사례는 직장 내에서 따돌림의 주동자였던 분이 폭언으로 인해서 다른 분과 싸움을 하시고 그 싸움으로 인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다라고 역으로 주장하신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뭔가 자신의 의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피곤한데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관계의 우위라는 이런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두 당사자 간의 미묘한 감정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어떠한 판단을 하든 그 누구도 만족을 시키는 결론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뭘 하든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인사관리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가 되면은 사실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사 부서나 이런 것들이 다 분화가 돼 있어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소규모 사업장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조사자가 행위자, 피행위자, 그리고 참고인과 모두 인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얽혀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무사님이 지금까지 사례를 2가지 정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생각보다 직장 내 괴롭힘 법률 구조를 근로자가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조사 보고서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인사권까지 침해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랑,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조사 과정에 대한 것을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시겠죠.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의 이제 권리 구제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장한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한 지원 제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비용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 지원 컨설팅이 많잖아요. 조사 자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인 구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